그 흐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그 흐름은 야 지금이 팔 기회 아니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시장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거래소 시장이 1.6%,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오던 시장이 고점에서 이제 한번 딱 꺾이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1.6%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빠졌죠. 마이너스 2.16%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기사도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좋긴 한데 이 심리적인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거죠.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 상승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고점에서 딱 떨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오늘 시장 하락 원인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상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영국에서 그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EU하고 영국하고 계속해서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상황에서도 이 관계가 개선되진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막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부양책에 관련된 부분이 해석이 하루 만에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나마 이제 고점에서 잘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의회에서 일주일짜리 단기 예산안을 의결한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막 급한데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계속 이제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 부양안 규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양책이 나와야 될 때 못 나오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20만 명씩 막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떡할 거냐라고 해서 지금 합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예산안이라도 의결을 하자,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끄자라는 거고요. 그게 수요일날 표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뉴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 셧다운 우려를 완화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어제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협상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느슨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조금 이제 지금 출혈이 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머지 진짜 본격적인 추가 부양책은 언제 나올 거냐 도대체, 시장이 의심으로 또 작용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제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평가할지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 나온 상황인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차익 실현 욕구를 이렇게 툭툭 건드는 거죠.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언제 팔까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악재성 내용들이 몇 가지 딱 나와버리면, 야 지금이 팔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하락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의 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증시가 쉬어갈 때라고 얘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각자 전문가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쭉 내리다 보면 여기서 골드만삭스는 이날 투자자 메모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S&P 500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골드만삭스의 연말 목표치인 3,700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산 상황이 악화되면서 증시가 완만하게 하락할 위험이 높아졌다. 백신 승인은 임박했지만 확대되는 경제 봉쇄가 단기적인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다 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집계하고 있는 투자심리 지수 SI의 표준 편차가 플러스 2에 도달했다.
그게 상당히 이제 높게 도달한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원래 조정장을 부르는 상황이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분석한 이 SI에 따르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첨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총 자산 중 주식 비중이 48%에 달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100분으로 따져가지고 9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산 비중을 또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SI 표준 편차가 플러스 2.0을 넘은 뒤에 4주째까지는 조정을 받고 이후 다시 상승했었다. 때문에 경기 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말로는 연말은 이제 더 높은 지수도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골드만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한 4주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엔 다시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시티그룹에서도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스탠스인데요. 보면은 S&P 500 지수가 우리의 연말 목표치 3,300을 약 10% 이상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과 투자자 정서, 기업 수익 추정치, 수정 흐름 등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접근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장에는 분명한 위험이 있다. 투자들은 이제 위험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향후 10% 정도의 조정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시티그룹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JP모간 같은 경우도 볼까요? JP모간 같은 경우도 단기 조정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다수 모멘텀 투자들이 주식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만큼 1월까지 과매수가 일부 해소되며 조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 그건 또 주식과 채권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연기금 등이 주가 상승 등으로 늘어난 주식 비중을 낮추는 리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액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3,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골드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 주식 비중이 이제 현재 자산 비중이 주식 비중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여러 가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을 따져보면 3,1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지난달 말부터 최대 10% 조정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제는 주식을 사더라도 좀 더 선별적으로 살 때다. 그동안 백신 뉴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 소형주가 급등한 만큼 향후 실적이 예상치 웃돌 수 있는 종목으로만 매수 대상을 좁혀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부정적, 이제 시장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경고하는 듯한 멘트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르게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던 또 증권사들을 대형 은행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올해 S&P 주식이 14% 이상 상승했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2021년에 강력한 출발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평균 7.67보다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할 때 다음해 1월은 계속 강세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S&P 500 지수가 평균 7.67% 이상으로 더 올라간 경우, 근데 지금은 14% 상승을 했으니까, 2배가 상승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음에 1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더라, 가지아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 라는 데이터를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UBS도 비슷한 의견. 1960년대부터 따져서 우리가 증시의 과거 패턴을 비교를 해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2개월 수익률은 평균 12%를 기록했다.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일부 급등한 기술주 제하면은 17배 수준으로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갑론을박이 시작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야, 원래 이럴 때 더 가는 거야,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 대형 은행들, 글로벌 대형 은행들도 다들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얼마나, 이제 심약한 개인 투자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딱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기준 잡고 그 기준대로만 대응하면 됩니다. 시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해봐야 맞을 확률은 반반 아닙니까?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그냥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해요? 5일선을 타고 가는 형국이에요. 5일선 타고 가는 형국이고, 그 바로 아래에 21선도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지금 정배열로 21선을 밑에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안정지향적인 분들은 여기서 현금, 우리가 주식 100이라고 봤을 때 현금 10%에서 20%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일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딱히 10% 20%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을 5일선과 21선으로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탈이 확실하다, 즉 내일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내일 오전장에 장이 추가적으로 일단 조정이 시작이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현금 20%를 만들어요. 내일 오전에 후딱 팔아가지고 10개 중에 2개 팔아가지고 20%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선을 무너지는지 여부를 보면 됩니다. 이 21선이 결국 추세선이거든요.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구간 안에서 놀 거냐, 아니면 21선에 이탈을 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포인트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전부 다 내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싶은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결국 21선의 지수가 이탈하는 상황이 되게 될 거예요. 이탈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팔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장에는 20대 전부 또는 20대 50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5일선이 이탈이 되는 게 확실하다 싶으면 현금 20% 먼저 만들어 놓고 21선까지 이탈하는구나 싶을 때 현금을 대거 만들어 버리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5일선도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5일선도 깨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코스피도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도 똑같아요. 코스피도 5일선을 타고 가는 중이죠. 여기 보면 5일선을 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여기서 하락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일선을 이제 빨간 선이 5일선인데요. 5일선을 이탈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현금 20%.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장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면 굳이 현금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만 21선을 만약에 그 다음에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대거 현금화를 만들어 버리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일 반등이 나오거나 5일선을 지켜내 버리면 굳이 현금을 아예 만들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있죠.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냐면 5일선을 이탈한 다음에 21선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을 이탈은 하지만 21선을 방어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20%, 현금 20%만 들고 계속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다시 5일선을 다시 이제 21선까지 찍고 올라와서 5일선을 다시 돌파를 한다 만약에 하면은 다시 주식 100%로 운용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심리가 중요하고 흐름이 중요한 거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고, 그리고 시장이 아직도 과열 구간이냐, 즉 투자자들은 아직도 사고 싶은 종목이 많은 상황이냐, 아니면 이제는 차익 욕구가 상당히 강하냐, 결국에 이제 그거 가지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 흐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그 흐름은 실제로 우리 눈으로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차익 욕구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 돼버렸다 싶으면은 우리도 같이 매도를 올려서 현금화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조금만 빠져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열광하는 분위기다, 다시 또 끌어올리는 분위기다라고 했을 경우엔 굳이 먼저 현금화를 만드는 액션에 나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고요. 미리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포인트에 제대로 대응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내일은 미니포트를 공개하는 날인데, 미니포트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